김프로님이 오랜만에 예. 미스터 마켓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저 최저임금하고도 좀 조금 관련이 있는 부자의 기준 얘기인데 헤드라인을 보시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으로 10%를 돌파해. 좀 그래요? 이상한 거죠. 저게 뭐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문조사 이래로 처음으로 나는 전체 조사 대상 중에 10%가 부자라고 설문했다는 거고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한 4, 5만 분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부자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부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됐고요. 우리 권 팀장님. 아, 저는 저희 아들하고 해서 부자죠. 이런 분들 다 더해서 10%인가? 그래서 차트를 몇 개 좀 보여드리는데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스스로 설문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이제 설문한 분이 11.1%인데 저게 대부분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올해 설문조사가 조금 특별히 올라왔고 아니라는 분이 이제 89% 정도 되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런 거는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60% 가까이 57.8% 이거 불가능해. 그리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10년 이내가 15, 20년 이내가 9, 또 5년 이내가 6.6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40년 이내면 몇 세가 선택한 걸까요? 저건 뭐 20살, 30살, 20, 30대도 설문에 이제 응했을 테니까 다음에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내가 부자냐? 이 총 자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의외로 기준이 이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네. 근데 10억 원 이상 총 자산이니까 나 10억 원 이상 있으면 나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1등이에요. 27.4%. 10억 원? 네. 그러니까 갸우뚱하시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내 총자산이 10억 원만 있으면 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20억 원, 50억 원이 같이 나왔습니다. 19%고 30억 원 이상이 17.1% 그리고 100억은 돼야지라고 설문한 분들도 13.4% 이렇게 돼 있고 저건 이제 집을 포함한 총자산이니까 요거 빼고 집 빼고 이제 금융자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바뀌냐 부자의 현금성 금융자산 기준은 저것도 이제 10억 원 이상이 거의 30%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억 원 집 빼고 5억만 있어도 나 부자인 것 같다. 근데 집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잖아요. 그죠? 나 집이 30억짜리가 있어. 그다음에 내 10억 원 있어. 그럼 부자일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래서 27.8%고 3억 원이 15억. 그다음에 1억 원 이상만 있어도 집만 있다면 현금성 그만큼 우리는 부동산에 올인돼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14.1% 30억 원 이상 돼야 된다라는 분들은 1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1.1%나 늘었을까라는 이제 저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저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 향후에 그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비율이 늘겠죠. 근데 이 설문조사가 지난 5월 달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직전 1년 동안에 뭘 경험했냐면 자산 가격의 상승보다는 자산 가격의 하락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케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하락 기간에서 내가 잘 버텼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내가 부자 혹은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게 명확한 게 2, 3년 전에는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문이 덜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자산 가격의 어떤 완만한 하락세 그리고 급등세에서의 이탈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 중에
이른바 이 근로소득 플러스 이제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뭐 주식 투자 열풍도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 카더라 뭐 하더라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 배분이라든지 또한 작년에 우리가 뭐가 붐이 일었었죠. 채권 같은 것들 네네. 굉장히 붐이 일어 그런 거 사실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도 사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 관점에서 보면 30년 넘게 투자의 세계 근처에 있었던 저의 경험에 이렇게 미루어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그래도 공부하면서 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투자는 공부해야 되고 공부가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월 가구 소득 1,5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를 넘었고요. 가구 소득이 1,500에서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는 22.2%가 자신이 부자라고 했고 가구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에서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25.9%. 근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2천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캐시플로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월 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건 2억 4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75%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높으나 아직까지도 캐시플로우가 나를 부자로 만들 거라는 생각에서 조금 완화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이한 거는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16.5%가 내가 부자다. 자영업 소상공인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거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들은 자기 사업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월급쟁이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자 되냐 이걸 반영하는 거고 더 특이할 만한 건 가정주부 중에 13.5%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가정에 계신 분들이 가정주부, 전업주부 중에서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높은 거죠. 11.1%가 부자인데 가정주부는 13.5%가 내가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전공을 선택해서 거기에 갈 가능성과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자가 될 가능성 어떤 게 더 클까요? 후자? 저는 전자. 저는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간혹 강연에서 그걸 이제 청중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 왜냐하면 원하는 과, 원하는 그 대학에 간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두 분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갔어요. 저는 중학교 때 원하는데 원하는 과 그리고 원하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학도? 네. 야. 굉장히 현실파였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과는 다 의대 가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S대 가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거 이룬 사람은 저도 못 이뤘는데 대체로 보면 그거는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불가능하거나 운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자를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는 정원이 있고 카트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국 100등 안에 못 들면 서울에도 못 가잖아요. 101등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의 기준은 각기 다 다르잖아요.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정도 내 기준에 맞는 경제적 부를 누리는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노력을 우리 권순우 팀장이
원하는 대학을 갈 정도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부자 분명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니 부자 목표를 낮춰요. 1억.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경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인과관계 내가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지식이 쌓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가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네. 예, 그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해서 사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포함해서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전에는 배타적으로 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난리지와 정보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뚝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게 뭐 한 1,000여 명 정도를 설문조사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부자를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뭐 불법으로 뭐 이런 거를 제외해 놓고 보면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사다리가 차단되면 이제 그 사회는 굉장히 저조해지고 그쵸. 그다음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회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부자들, 건전한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과 공부 그리고 정보의 어떻게 보면 평등한 정보의 취득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것도 좀 이렇게 보내주신 그 보면서 그 자산 증식의 장애 요인이 뭐냐. 근데 1위가 본인의 투자 능력 부족. 그것도 그거예요. 전에는 높은 자산 가격이 그 장애 요소의 넘버 원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투자 능력의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반면 교사로 보면은 네네. 내가 개선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마 돈 좀 나름 잘 버는 분들이 아마 부자에 대한 기준이 훨씬 높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직 부자 아니라는 분들이 예를 들면 공부할수록 나 아직 진짜 공부 잘하네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근데 그게 돈 벌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되게 특이할 만한데 지역별로도 나왔거든요. 네. 대전, 충청이 네. 가장 기준이 낮아요. 근데 가장 높은 데들이 어디냐면 서울, 경기야. 또 충청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너그러우신가 보다. 행복하게 사시나 보죠. 그 주변을 아니 부자가 많은 데가 서울, 경기인데 여기가 제일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럴 거야, 많다는 아마. 거야. 예, 왜냐면 주변 보면 워낙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자는- 하나 팬들도 열심히 야구 응원을 하잖아요. 그건 너무 하신다 이제. 너무 하신다.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충청도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았습니까? 충청도 여러분. 롯데 봐봐. 할 수 있다니까. 이거 또 뭐야?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뉴스3 그리고 미스터마켓 마무리하고요. 네. 오랜만에 미스터마켓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얼른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